그래서 부자가 안 되나 봅니다. 예쁘게 쓰잖아요. 아유, 우리가 받는 월급이 제일 아까워요. 이렇게. 부자들을 따라하는 방법.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돈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신한 네오50연구소 소장 김현기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도 패턴이 있다. 머니 패턴 코칭센터의 이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그 일상에 있어서의 돈 관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그걸 계획하고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일상의 돈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실수하는 요인들을 약간 심리적 요인에서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일단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나는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잘 돈이 안 모일까? 왜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그 강의장에서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다음 중 잃어버리면 가장 아까운 돈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월급쟁이가 받았는 월급 봉투 속에 10만 원, 또 군대에서 병장이 받은 월급 10만 원, 또 길 가다가 주운 돈 10만 원, 또는 뭐 부자가 갖고 있는 돈 10만 원, 뭐 이런 돈 중에서 잃어버리면 어떤 게 제일 아까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유, 우리가 받는 월급이 제일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잃어버리면 다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에다가 이름을 다 붙입니다. 이거는 세뱃돈, 이거는 월급, 이거는 뭐 군인.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써도 되는 돈,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자는 말입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던 100억을 갖고 있던 10만 원을 다 아까워합니다. 근데 돈이 없거나 우리처럼 서민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10만 원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 돈을 똑같이 가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라는 것을 늘 주문을 해요. 이게 기본 첫 번째 돈에 대한 그 마인드 세팅이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다른 가치로 느끼지 말고 그 돈을 다 같은 돈으로 생각해라. 명목을 나누지 마라.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값하고 택시비는 다른 가치예요. 완전히. 그래서 안 아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안 되나 봅니다. 네. 다른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은 돈 100만 원, 10만 원 다 똑같은 돈의 가치인데 그 돈을 달리 보는 거잖아요. 계좌를 나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돈의 계좌를 분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 원과 우리 월급 100만 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100만 원은 어차피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는 건데 어차피 내 돈인데도 그건 꽁돈으로 느껴지죠. 그래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그래요.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 원 받으면 그냥 예쁘게 쓰잖아요. 그런데 월급 100만 원은 그렇게 못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돈에 똑같은 100만 원인데 돈의 계좌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실수 많이 해요. 다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요. 그래서 이쁜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옷이 비싸요. 저한테 이렇게 옷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자, 이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 액세서리도 같이 사라 그래요. 근데 이 큰 옷을 샀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게 안 느껴져요. 같이 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액세서리만 따로 놓고 보면 잘 안 사질 것도 이 큰 옷을 사고 난 다음에 이 액세서리는 쉽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을 똑같은 돈인데도 돈의 심리적 계좌를 나눈다라는 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돈에 대한 실수 뭐 그런 거. 어제 제 딸이요.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을 주신 거예요. 우와. 바로 어제 실제로 주셨는데 난 그런 일 한 번도 없는데. 저는 5만 원짜리 복권담 내봤어요. 대부분 그 돈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쓰죠.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꽁돈은 어떻게 하라? 막 써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라라는 아하. 그런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랬던 것처럼 공짜로 생긴 돈들은 나도 모르게 빨리 써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작용들이 나도 모르게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은 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고스톱 쳐서 얻다든지 주었다든지 그러면 사 먹는다든지 빨리 써버리는 뭔가 어떤 기질적인 어떤 심리로 작동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맞아요. 이런 어떤 마음의 회계 정보가 각각 다 다르다. 마음속의 돈의 가치가 실제로 다르죠. 네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돈이라든지 뭐 돈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돈을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입금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출금하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뒤에 출금을 할 때는 이게 어떤 돈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돈의 가치를 똑같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무조건 입금 후에 3개월 뒤에 출금한다. 이렇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크던 작던. 그래서 이걸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실천하는 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그건 무조건 은퇴 준비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을 합니다. 은퇴에 넣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실천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00만 원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그 자금이 들어오면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원래 하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입금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은퇴 자금 많이 모이셨겠네요. 아, 계속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이제 두 분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 마음속에 다른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뭘 만들어 버리면 감정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자 뭐 이런 방법이고요. 또 심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왜 인간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인간이잖아요.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가 소비하는 거 안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엄청 더 많이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뇌는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바깥을 상위뇌라고 말하고요 중간을 중위뇌, 제일 아래 하위뇌라고 말하는데 실제 소비하는 부분은 중위뇌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위뇌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억지로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돈 중에 예를 들면 5% 10% 정도 비상금을 가진다든지 내가 이것을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뭐를 나를 위해 선물해 줄 거야 뭐라고 쓸 거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일상의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회 초년생 재무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월급을 받게 됐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뭐가 맞는 줄 아세요? 뭘까요? 반드시 첫 달 월급 받으면 적금부터 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 살던 시대의 적금 금리랑 지금의 적금 금리는 다르고 그런데 부모님의 그 프레임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레임대로 자식에게 똑같이 그 프레임을 투영하는 거죠. 단내림 효과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처음에 내가 들은 정보, 내가 남에게서 얻은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에 딱 입각해서 그 다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실 내린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너 적금부터 해라는 그 하나의 정보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부모님 시대의 돈 관리 방법과 지금 돈 관리 방법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보에 대한 닻을 내리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다음 행동을 하는 것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다시 내려야 되는데 네. 잘못된 다시 내리면 굉장히 이제 왜곡되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단내리기라는 심리학적으로 앵커링이 전문 용어거든요. 이 의사 결정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이 부자들은요 이렇게 불안할 때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 빨리 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안 그런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서민이다. 아는 정말 주식 부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몇천억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신데 부자들은 정말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만 기다린대요.
경기가 예를 들면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IMF 때라든지 주식이 반토막 나는데 그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2년만 지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좀 아까 단내리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불안할 때 이상한 탓을 내려버리면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단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나의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들을 따라하는 방법. 너무나 조급해하게 되면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여유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불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생활에서? 팔랑기 참 많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잘 못하는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합리적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을 좀 막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미국의 그 생리학자 중에 보도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은 원래 이게 주가가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폭만큼 증가되어야지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저축, 현재 저축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미래를 못 보고 현재에 굉장히 올인돼서 뭔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거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인간은 현재를 좋아하죠. 미래를 현재보다 덜 우선시하는 거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재 편향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 편향 현상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지금의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미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잘 하기가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 무의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무의식이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정과 느낌이 작동되는 거래요. 현재라는 것에서는 본능적으로 느낌이 작동되는데 개입된다. 근데 미래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현재에 자꾸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재 지향적인 걸로 인해서 이 돈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돈에 대해서 작심삼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결심과 포기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은 반드시 은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내 소득의 예를 들어서 20%는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축이나 투자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실수를 무수히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아닌 시스템을 믿고 그 시스템대로 잘 따라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상의 돈 관리, 뭐 왜 계획이 안 되고 더 많이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음들을 좀 알아보고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극복의 방법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이는 거 잘 보는 것도 어려운데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 그다음에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하는 거,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해가야 한다. 왜? 너무 오래 산다. 뭐 이런. 그리고 또 무조건 행복하게 90까지 살아야 산다. 된다. 네, 뭐 평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